저는 내과 의사로서 40년 넘게 환자분들을 진료해 왔습니다. 그 긴 시간 동안 수많은 분들을 만나면서 한 가지 공통된 모습을 자주 보게 되었습니다. 바로 당뇨 진단을 받은 이후에 평생 좋아하던 음식을 스스로 끊어내며 살아가는 모습이었습니다. 특히 떡이나 국수 같은 음식을 더 이상 입에 대지 못하고 식탁에서 멀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늘 안타까움을 느껴왔습니다. 며칠 전에도 한 어르신이 제 진료실을 찾아오셨습니다. 김 어르신, 올해 70이 되신 분이었습니다. 이분은 평생 떡국을 무척 좋아하셨다고 합니다. 설날 아침이면 가족들과 함께 따뜻한 떡국 한 그릇을 먹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당뇨 진단을 받은 이후로는 그 즐거움을 완전히 포기하셨습니다. 지난 설날 이야기였습니다. 가족들이 모두 모여 앉아 김이 나는 떡국을 맛있게 먹고 있는데 김 어르신은 혼자 다른 음식을 드셨다고 합니다. 손주가 할아버지는 왜 떡국을 안 드시냐고 물었을 때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냥 괜찮다고 웃으셨다고 합니다. 그 이야기를 하시면서 어르신의 눈빛이 많이 쓸쓸해 보였습니다. 저는 그 표정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가족과 함께 식탁에 앉아 있으면서도 내가 좋아하던 음식을 마음 편하게 먹지 못했던 순간이 있으셨을 겁니다. 당뇨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우리가 너무 많은 것을 포기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아주 중요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로 당뇨가 있으면 떡이나 국수 같은 음식은 평생 먹지 말아야 할까요? 한 번도 다시는 먹을 수 없는 음식이 되어야 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생각은 절반만 맞고 절반은 틀린 이야기입니다. 아무런 방법 없이 그냥 드시면 당연히 혈당이 빠르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올바른 방법을 알고 실천한다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우리는 음식을 포기할 필요가 아니라 먹는 방법을 바꿔야 합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중에서도 좋아하는 음식을 참고 계신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겁니다. 만약 그런 경험이 있으시다면 지금 바로 좋아요 버튼을 한번 눌러 주십시오. 저도 여러분의 마음을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서로 확인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댓글에 이렇게 한번 남겨보십시오. 나는 다시 좋아하는 음식을 먹고 싶다. 짧게라도 괜찮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남겨주시는 댓글을 하나하나 읽어보겠습니다. 그 마음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실질적인 건강 정보를 계속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채널 구독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당뇨가 있어도 떡국과 국수를 보다 안전하게 즐길 수 있는 방법을 아주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당뇨가 있으면 탄수화물은 무조건 나쁘다고 생각하십니다. 떡이나 국수는 입에도 대면 안 되는 음식이라고 여기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탄수화물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 몸에 들어오는 방식이 문제입니다. 조금 더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떡이나 국수를 먹으면 그 안에 있는 탄수화물이 소화 과정을 거쳐 당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 당이 혈관으로 들어가면서 혈당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과정이 너무 빠르게 일어나면 문제가 생깁니다. 짧은 시간 안에 많은 양의 당이 한꺼번에 혈액으로 들어오면 우리 몸이 그 속도를 감당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 상황을 일상적인 예로 비유해 보겠습니다. 평소에는 잔잔하게 흐르던 물이 갑자기 폭우로 인해 한꺼번에 밀려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집 안으로 물이 넘쳐 들어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들어오는 물은 결국 피해를 만들게 됩니다. 혈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천천히 올라가야 할 단기 갑자기 몰려들면 우리 몸에 큰 부담을 주게 됩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동차를 운전할 때를 떠올려 보십시오. 속도를 너무 빠르게 내면 위험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브레이크를 사용합니다. 브레이크가 있기 때문에 안전하게 속도를 조절할 수 있고 사고를 피할 수 있습니다. 음식도 이와 똑같습니다. 먹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속도를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국 핵심은 이것입니다. 당뇨가 있다고 해서 떡이나 국수를 완전히 끊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 음식이 우리 몸에 들어가는 속도를 조절해 주어야 합니다. 만약 이 속도를 천천히 만들 수 있다면 혈당의 급격한 상승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알려드릴 방법들은 모두 이 한 가지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단기 우리 몸에 천천히 들어오게 만들 수 있을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원리를 이해하시면 앞으로 식사를 바라보는 시각이 완전히 달라지실 것입니다. 이제부터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고 반드시 기억하셔야 할 원칙이 있습니다. 저는 이 원칙을 진료실에서 수많은 환자분들께 반복해서 강조해 왔습니다. 꼭 기억해 주십시오. 이 원칙은 바로 식사 15분 전의 습관입니다. 아주 간단하지만 효과는 분명합니다. 떡이나 국수 같은 음식을 드시기 전에 반드시 채소를 먼저 드셔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무엇을 먹느냐보다 언제 먹느냐입니다. 채소는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집에 있는 양배추나 브로콜리면 충분합니다. 생으로 드셔도 좋고 부담스럽다면 살짝 데쳐서 드셔도 괜찮습니다. 양은 너무 많을 필요가 없습니다. 손바닥으로 한번 쥘 수 있는 정도, 약 한 줌이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이 있습니다. 채소를 먹고 바로 떡이나 국수를 드시면 안 됩니다. 최소한 15분 정도는 기다려야 합니다. 이 시간이 매우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놓치기 때문에 효과를 제대로 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채소는 식사와 함께 먹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먼저 먹어야 합니다. 그리고 시간을 두고 기다린 뒤에 본 식사를 시작해야 합니다. 이 순서가 바뀌면 효과가 크게 줄어듭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평소처럼 국수를 드시려고 식탁에 앉으셨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예전 같으면 바로 젓가락을 들어 국수부터 드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순서를 바꿔야 합니다. 먼저 준비해둔 양배추나 브로콜리를 천천히 씹어서 드십시오. 그리고 잠시 시간을 보내십시오. 가족과 대화를 나누셔도 좋고 물을 한 모금 드셔도 좋습니다. 그렇게 15분이 지난 후에 국수를 드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순서 하나만 바꿔도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변화는 생각보다 큽니다. 어렵거나 복잡한 방법이 아닙니다. 특별한 약이나 비싼 식품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단지 식사의 순서를 바꾸는 것뿐입니다. 제 많은 환자분들이 이 방법을 처음에는 의심하십니다. 이렇게 간단한 것이 정말 효과가 있을까 하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실제로 꾸준히 실천하신 분들은 분명한 변화를 경험하셨습니다. 식후 혈당이 훨씬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식사에 대한 부담도 줄어들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이 방법을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앞으로 식탁에 앉으실 때마다 이 원칙을 떠올려 주십시오. 먼저 채소를 먹고 15분을 기다린 뒤에 식사를 시작한다. 이 간단한 습관이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것입니다. 왜 굳이 채소를 먼저 먹어야 할까요? 그리고 왜 꼭 15분을 기다려야 할까요? 이 부분을 이해하시면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이 훨씬 더 설득력 있게 느껴지실 것입니다. 조금 쉽게 풀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채소에는 식이섬유라는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이 식이섬유는 우리 몸에 들어오면 단순히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물을 흡수하면서 점성이 있는 상태로 변하게 됩니다. 마치 부드럽고 끈적한 막처럼 변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과정을 머릿속으로 한번 그려보십시오. 우리가 채소를 먹고 나서 시간이 조금 지나면 위와 장 속에서 이 식이섬유가 천천히 퍼지면서 얇은 층을 만들어냅니다. 이 층은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보호막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비유해 보겠습니다. 집의 문 앞에 촘촘한 그물망을 설치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평소에는 아무것도 없던 문인데 갑자기 그물망이 생기면 밖에서 들어오는 것들이 한 번에 쏟아져 들어오지 못하고 천천히 걸러지게 됩니다. 우리 몸에서도 비슷한 일이 일어납니다. 아무것도 먹지 않은 상태에서 떡이나 국수를 바로 먹게 되면 탄수화물이 빠르게 분해되어 당으로 바뀌고 그 단기 장을 통해 순식간에 흡수됩니다. 이때 혈당이 급격하게 올라가게 됩니다. 하지만 채소를 먼저 먹고 일정 시간을 기다린 상태라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이미 장 안에는 식이섬유로 만들어진 얇은 막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떡이나 국수를 먹으면 당이 바로 흡수되지 못하고 그 막에 한 번 걸리게 됩니다. 그 결과 흡수 속도가 자연스럽게 느려집니다. 흡수 속도가 느려지면 우리 몸은 여유를 갖게 됩니다. 갑작스럽게 단기 몰려드는 것이 아니라 천천히 들어오기 때문에
혈당이 완만하게 상승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원하는 상태입니다. 급격한 상승이 아니라 부드럽고 안정적인 변화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혈관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혈당이 갑자기 올라갔다가 떨어지는 일이 반복되면 혈관에 부담이 쌓이게 됩니다. 하지만 채소를 먼저 먹는 습관은 이러한 급격한 변화를 줄여주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혈관 건강을 지키는 데에도 도움이 됩니다. 그렇다면 왜 꼭 15분일까요? 이 질문도 많이 받습니다. 채소를 먹자마자 바로 식사를 시작하면 아직 식이섬유가 충분히 퍼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보호막이 완전히 만들어지기 전에 다음 음식이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약 15분 정도의 시간을 주면 식이섬유가 위와 장에서 충분히 작용할 시간을 확보하게 됩니다. 그 사이에 우리가 말씀드린 그물망과 같은 구조가 형성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먹는 음식의 흡수 속도를 효과적으로 늦출 수 있게 됩니다. 결국 이 원리는 매우 단순합니다. 채소를 먼저 먹어서 우리 몸 안에 보이지 않는 방어막을 만든다. 그리고 그 방어막이 준비된 후에 식사를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 순서 하나가 혈당의 흐름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어렵게 느껴지실 필요는 없습니다. 복잡한 의학 지식이 아니라 우리 몸의 자연스러운 작용을 조금만 이해하고 활용하는 것입니다. 이 원리를 기억해 두시면 앞으로 어떤 음식을 드시더라도 훨씬 현명하게 선택하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 중요한 원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당뇨를 진단받으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떡이나 국수를 완전히 끊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없다고 말씀드립니다. 중요한 것은 완전히 끊는 것이 아니라 양을 조절하는 것입니다. 이 원칙은 아주 간단합니다. 평소에 드시던 탄수화물의 양을 절반으로 줄이시면 됩니다. 이것만으로도 혈당에 미치는 영향은 크게 달라집니다.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기존의 양에서 반만 덜어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평소에 떡국을 드실 때 떡을 한 그릇 가득 드셨다면 이제는 그 양을 절반으로 줄이십시오. 국수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그릇을 다 드시던 습관이 있다면 그중 절반만 드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자연스럽게 우리 몸에 들어오는 당의 양이 줄어들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마음의 부담을 줄이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음식의 양을 줄이면 만족감이 떨어질까 걱정하십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완전히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덜 먹는 것이기 때문에 심리적인 스트레스가 훨씬 적습니다. 그리고 이 방법의 장점은 지속하기 쉽다는 점입니다. 극단적인 식단은 오래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절반으로 줄이는 방법은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실천할 수 있습니다. 가족과 함께 식사를 할 때도 크게 불편함이 없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금지가 아니라 조절입니다. 떡과 국수를 먹지 않는 것이 아니라 절반으로 줄이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여전히 음식을 즐기면서도 혈당을 훨씬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음식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더 현명하게 먹는 방법을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만 양을 줄여도 우리 몸은 그 변화를 분명히 느끼게 됩니다. 이 작은 습관이 쌓이면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이제 세 번째로 중요한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탄수화물의 양을 절반으로 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양을 줄이면 그만큼 허전하지 않을까요? 배가 덜 부르지 않을까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방법이 바로 대체입니다. 단순히 줄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빈자리를 다른 식재료로 채워주는 것입니다. 이때 가장 좋은 선택이 바로 버섯입니다. 버섯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유용한 식재료입니다. 특히 새송이버섯은 식감이 쫄깃해서 떡과 매우 비슷합니다. 그래서 떡국을 끓일 때 떡을 절반으로 줄이고 그 대신 버섯을 떡과 비슷한 모양으로 썰어서 넣어 보십시오. 겉으로 보기에는 큰 차이가 느껴지지 않습니다. 이 방법을 저는 환자분들께 설명할 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눈과 뇌를 속이는 방법이라고 말입니다. 그릇은 여전히 푸짐해 보이고 씹는 느낌도 충분하기 때문에 식사에 대한 만족감이 유지됩니다. 하지만 실제로 몸에 들어가는 탄수화물의 양은 크게 줄어들게 됩니다. 버섯이 좋은 이유는 또 있습니다. 칼로리가 매우 낮고 탄수화물 함량도 적습니다.
그래서 많이 드셔도 혈당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반대로 포만감은 충분히 주기 때문에 식사량을 자연스럽게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버섯에는 우리 몸에 유익한 성분들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특히 혈관 건강에 도움을 주는 성분이 있어서 혈액 속 불필요한 물질들을 정리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몸 안을 깨끗하게 정리해주는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이 방법을 적용해 보시고 만족하셨습니다. 떡국을 드실 때 떡의 양은 줄였지만 버섯을 함께 넣으니 오히려 더 다양한 식감이 생겨서 맛이 좋아졌다고 말씀하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먹을 때도 전혀 어색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식사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단순히 적게 먹는 것이 아니라 똑똑하게 바꾸는 것입니다. 같은 한 그릇이라도 어떤 재료를 넣느냐에 따라 우리 몸에 미치는 영향은 크게 달라집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음식을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조금 바꾸는 것뿐입니다. 떡의 일부를 버섯으로 바꾸는 이 작은 변화가 혈당 관리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여전히 맛있게 식사를 즐길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제 다음으로 꼭 기억하셔야 할 원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식사를 하실 때 탄수화물 위주로 드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떡이나 국수 같은 음식은 대부분 탄수화물이 중심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탄수화물만 단독으로 드시면 혈당이 더 빠르게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바로 단백질입니다. 단백질은 우리 몸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말씀드리는 핵심은 소화 속도를 조절해 준다는 점입니다. 쉽게 말해서 단백질은 음식이 우리 몸 안에서 너무 빨리 지나가지 않도록 붙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떡국을 드실 때 떡만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소고기나 계란을 함께 넣어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칼국수를 드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닭고기나 해산물을 충분히 넣어주시면 훨씬 도움이 됩니다. 두부와 같은 식물성 단백질도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단백질을 함께 드시면 음식이 위에 머무르는 시간이 길어집니다. 그 결과 탄수화물이 천천히 소장으로 이동하게 되고 당의 흡수 속도도 자연스럽게 느려집니다. 결국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는 것을 막아주는 효과가 나타납니다. 또 하나 중요한 장점이 있습니다. 단백질은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줍니다. 식사를 하고 나서도 금방 배가 고파지지 않기 때문에 간식이나 추가 식사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것 역시 혈당 관리에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많은 환자분들께서 이 방법을 실천하시고 나서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식사 후에 훨씬 편안해졌고 배고픔이 덜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이는 단백질이 음식의 균형을 맞춰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탄수화물을 절대 혼자 두지 마십시오. 반드시 단백질과 함께 드셔야 합니다. 이것은 선택이 아니라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조금만 신경 쓰시면 충분히 실천하실 수 있습니다. 떡국 한 그릇에도 국수 한 그릇에도 단백질을 함께 넣어 주십시오. 이 작은 습관이 혈당을 훨씬 안정적으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놓치기 쉬운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채소를 먼저 드시고 탄수화물 양을 줄이고 버섯과 단백질을 함께 드시는 방법까지 설명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노력을 한 번에 무너뜨릴 수 있는 요소가 있습니다. 바로 국물과 양념입니다. 많은 분들이 떡이나 국수만 조심하면 된다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국물 속에 숨어있는 당분이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외식할 때 드시는 국물에는 맛을 좋게 하기 위해 다양한 재료가 들어갑니다. 그 중에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당분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식당에서 먹는 국수나 떡국의 국물은 깊은 맛을 내기 위해 설탕이나 단맛을 내는 재료가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겉으로는 담백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단맛이 숨어 있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런 국물을 계속 드시게 되면 자신도 모르게 많은 양의 당을 섭취하게 됩니다. 또한 집에서 요리를 하실 때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양념장을 만들 때 단맛을 더하기 위해 시럽이나 달콤한 소스를 넣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재료들은 혈당을 빠르게 올릴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좋은 방법은 자연 재료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국물을 낼 때
양파나 대파를 사용하면 자연스럽고 은은한 단맛을 낼 수 있습니다. 이런 방법을 사용하면 불필요한 당분을 줄이면서도 충분히 맛있는 음식을 만들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작은 차이가 큰 결과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사소한 선택처럼 보일 수 있지만 이런 선택들이 쌓이면 혈당에 큰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특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만약 국물과 양념에서 실수가 생기면 이 앞에서 노력하신 모든 것이 효과를 잃을 수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부분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떡과 국수만 신경 쓰는 것이 아니라 국물과 양념까지 함께 살펴보셔야 합니다. 그래야 전체 식사가 균형을 이루고 혈당도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습니다. 이제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실제 식사에 어떻게 적용하실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론이 아니라 바로 실천으로 이어지는 단계입니다. 어렵지 않으니 차근차근 따라와 주십시오. 먼저 식사 시간이 되면 예전처럼 바로 숟가락이나 젓가락을 들지 마십시오. 가장 먼저 하셔야 할 일은 채소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양배추나 브로콜리를 한 줌 정도 꺼내서 천천히 씹어 드십시오. 너무 급하게 드시지 말고 충분히 씹으면서 드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채소를 다 드셨다면 이제 바로 식사를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잠시 기다리셔야 합니다. 약 15분 정도 시간을 두십시오. 이 시간 동안에는 가족과 대화를 나누셔도 좋고 물을 한 잔 드셔도 좋습니다. 몸 안에서는 이미 식이섬유가 작용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15분이 지난 후에 본 식사를 시작하시면 됩니다. 떡국이나 국수를 드실 때는 먼저 건더기부터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버섯과 고기 같은 재료를 먼저 드시면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하면 탄수화물이 바로 들어오는 것을 막아주고 소화 속도를 자연스럽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 식사를 하실 때는 속도를 너무 빠르게 하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천천히 씹으면서 드시면 포만감을 더 빨리 느끼게 되고 결과적으로 과식을 줄일 수 있습니다. 급하게 드시면 몸이 신호를 보내기도 전에 많은 양을 먹게 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을 한 번에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채소를 드시고 15분을 기다린 다음에 버섯과 단백질이 포함된 음식을 천천히 드시는 것입니다. 이 순서를 지키는 것만으로도 식사의 질이 크게 달라집니다. 이 방법을 꾸준히 실천하신 분들은 식후 혈당이 훨씬 안정적으로 유지된다는 변화를 경험하셨습니다. 식사를 하면서도 불안감이 줄어들고 몸이 한결 편안해졌다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복잡한 것이 아니라 순서와 습관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방법을 한 번만이 아니라 반복해서 실천해 보십시오. 그러면 몸이 그 변화를 자연스럽게 느끼게 될 것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3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째, 식사를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채소를 먼저 드시고 15분을 기다리십시오. 이 시간이 우리 몸을 지켜주는 중요한 준비 단계가 됩니다. 둘째, 떡이나 국수 같은 탄수화물의 양은 절반으로 줄이시고 그 대신 버섯을 넣어서 균형을 맞추십시오. 셋째, 탄수화물만 드시지 말고 고기나 계란 같은 단백질을 반드시 함께 드십시오. 이 3가지가 핵심입니다. 다시 김어르신 이야기를 잠깐 해보겠습니다. 얼마 전 다시 병원에 오셨을 때 표정이 훨씬 밝아지셨습니다. 예전처럼 식사를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주말에 손주와 함께 떡국을 드셨다고 하시면서 예전과는 다르게 마음이 편안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식사 후 혈당도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매우 기뻤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단순히 수치를 낮추는 것이 아닙니다. 일상 속에서 느끼는 즐거움과 편안함을 되찾는 것입니다. 식사는 단순히 배를 채우는 시간이 아니라 가족과 함께하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음식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음식이 문제가 아니라 먹는 방법이 중요합니다. 올바른 방법을 알고 실천하시면 충분히 건강을 지키면서도 식사를 즐기실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더 많은 분들께 이 정보가 전달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건강한 식습관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듣고 싶으시다면 채널 구독도 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에 이렇게 한번 남겨보십시오.
나는 오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짧은 다짐이지만 큰 변화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주변에 계신 가족이나 지인에게 도움이 될 것 같다면 꼭 공유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행동이 누군가의 건강을 지키는데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건강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